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기억하라. 30도의 무더위에 사우나 같은 응급실 앞 간이 천막에서 방진복과 마스크를 쓰고 흘리는 의료진의 뜨거운 땀방울을. 기억하라. 마스크 한 장 쓰고 접촉 의심 환자들도 세심하게 돌봐야 하는 의료진의 불타는 눈동자를. 기억하라. 가족들과 친지들의 안부를 묻는 전화에 애써 태어난 척하며 괜찮다고 말하지만 떨리는 입술을. 기억하라. 오늘도 살기 위해 환자들은 병원을 찾고 오늘도 사명감에 출근하는 의료진이 있음을. 기억하라. 면역 약한 어린 자녀가 나로 인해 감염될까 지방으로 긴급 피난 보내고 출근하는 의료진들의 무거운 발걸음을. 기억하라. 많은 사람들이 집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모두가 꺼리는 병원으로 가 바이러스와 싸우며 두려움과 싸우며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는 의료진들을. 이 글은 서울 삼성병원의 한 간호사가 쓴 글이라면서 SNS상에 떠도는 글의 일부입니다. 지금 우리는 간호사와 의사와 같은 의료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이분들이야말로 말로만 떠드는 정치인들이나 고위 관료 집단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의료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 그리고 우리의 시민의식 발휘만이 지금의 사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정우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웰메이드 같은 옷집이 필요합니다.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즐거운 곳, 즐거운 옷,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 짚어보죠. 네, 메르스 확진자가 154명으로 늘고 사망자는 1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격리자는 5,500명을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인 사무총장인 마그리 찬 사무총장이 2015년 세계 간호사 대회 참석차 방한할 예정입니다. 찬 사무총장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메르스 발생에 대한 WHO의 평가를 밝히고요. 한국 정부에 권고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초등학교를 찾은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를 중동식 독감이라고 표현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손 씻기라던가 몇 가지 건강 습관만 잘만 실천하면 메르스 같은 것은 무서워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치사율이 정부 예상치보다 높은 12.3%까지 증가한 상태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겠습니다. 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6월 임시국회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임명 동의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이 와중에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시사하면서 이 국민들의 정치적인 피로감만 높아가고 있습니다. 여당 소식입니다. 이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과 김영우 수석 대변인 등이 어제 당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것을 즉각 수락했는데요. 이 조만간 당직 개편이 예정된 가운데 사실상 내년 총선을 대비한 정비의 시작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자, 네. 삼성 서울병원에 파견해서 근무하던 중에 메르스에 감염된 137번 환자, 그러니까 응급 이송 요원이었죠. 네. 증상이 나타난 상태에서 지하철로 출퇴근했다는 것이 밝혀졌죠. 네, 이 서울시에 따르면요, 용역업체 직원인 137번 환자가요. 처음에 증상이 나타난 게 지난 2일이었죠. 그때부터 10일까지 삼성 서울병원으로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일원역과 교대역 그리고 서울대 입구역 구간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에 이 137번 환자는 처음 조사 때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가 나중에 말을 번복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해당 지하철역에 대해서 방역 소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시민들의 불안감 더 커져갈 것만 같습니다. 그렇죠.
2일부터 10일까지 출퇴근을 했는데 어쨌든 방역 소독을 했다는 것은 6일 지난 다음에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지난 다음에 한 거죠. 네. 예. 그건 좀 그렇고 메르스 환자 가운데 처음으로 40대 환자가 사망을 했죠. 그래서 이제 19명인데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16일 현재 사망자가 3명이 증가해서요. 지금까지 총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 가운데 38번 환자는 49살이었습니다. 처음으로 40대 사망자로 기록이 됐는데 해당 환자는 알코올성 간경화와 당뇨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환자는 50대, 60대 각각 1명이었는데 이들은 이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국내 메르스 치사율은요. 기존 10.7%에서 12.3%로 높아졌는데요. 이미 이 정부 예상치였던 1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 정부 예상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2014년 4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상당히 메르스가 또 유행을 한 적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취재했던 분쟁전문 PD하고 김영민 PD하고 네.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났습니다만 2013년에는 굉장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메르스 치사율이 높았는데 높았죠. 2014년에 낮아졌어요. 네. 낮아진 것이 20%를 훨씬 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왜 뭐 결핵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몇 명이다.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이 몇 명이다. 근데 결핵이 치사율이 6에서 7%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이게 운전자만을 따지든지 아니면 보행자 사고도 합치든지 네. 이건 자동차 보유 대수, 돌아다니는 자동차 그렇죠. 확률로 숫자, 따져야죠. 운전자 숫자 이 확률로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비교를 하면서 안심하라. 이 얘기도 지금 상태에서는 그다지 설득력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네요. 우리나라 뭐 방역 수준이나 뭐 이런 상황이 훨씬 뭐 예. 중동보다 월등하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 지금 참,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한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이거 뭐 오늘 뭐 본회의 연다 그러지 않았나요?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시도를 할 건데요. 예. 어쨌든 새누리당은 마지막 소위 말하는 시한을 그러니까 오늘 17일로 잡고 있습니다. 예. 어저께 일단 다시 만나서 여야가 다시 만나서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의견차를 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수석 부대표는 청문회에서 드러난 3대 의혹 그러니까 병역과 탈세 그리고 수임 비리에 대해서 후보자의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예.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조혜진 수석 부대표는 후보자의 사과는 기본적으로 후보자 본인이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다만 야당이 제의했던 청문회 개선 상황 등 이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서 예. 오늘 다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번엔 노쿠 귀순이더니 이번엔 대기 귀순이야. 대기 귀순. 네. 이 소식을 전한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귀순한 북한군 병사가 귀순 하루 전에 우리 군 소초에 도착했다가 다음 날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군 경계 초소 코앞에서 하룻밤을 보낸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쿠 귀순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기 귀순이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군 병사가 대기했던 장소는 소초 상황실에서 불과 4m 거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m. 4m. 예. 네. 이 GP는 비무장지대 내에서 철책선 경계를 담당하는 일반 전초로 접근하는 어떤 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 바로 이 때문에 우리 군의 적 감시망에 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당시에 10m 앞도 안 보이는 짙은 안개가 있었다면서 경계태세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안개가 있으면 전쟁이 안 난다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예. 아주 예리한 지적이시고요. 근데 4m면 웬만한 소리도 다 들리는데 이게 어떻게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나? 밤새? 악천후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참 참 구구절절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한민국 국방장관이 탄저균 배달 사고 관련해서 소파 주한미군 주둔 군 지휘 협정이죠. 네, 네. 이 소파 개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네, 이 한민구 장관은 16일 그 오산 미군 공군기지 탄저균 배달 사고 재발 방지책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주한미군 주둔군 지휘협정 그 소파 개정보다는 권고 사항을 통해서 보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맹독성 물질이 들어와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역시 권고 사항에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한 장관은 또 이 미국이 조사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했으니까 예. 그에 따라서 법적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라고 답했는데 한마디로 꿀먹은 벙어리 신세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국방부 관계자는요. 예.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미 측과 협의를 해왔다면서 빠르면 아하. 이번 주 안으로 꾸릴 것이다라고 답했는데 예. 20일 동안 사실 뭐 하고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궁금한 게 많은 게 어제 그 독일에서 네. 메르스 확진 환자 65세 된 독일인이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물론 이분이 아랍에미리트에 치료했다가 들어와서 메르스에 걸렸다고 하는데 네. 자 이제 아마 우리나라랑 비교를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 여름의 습도는 우리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습도가 낮을수록 바이러스의 활동성은 높아진다는 것이 네. 정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름이잖아요, 독일도. 근데 우리보다 조금 더 시원해요. 날씨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만일 독일에서 얼만큼 성공적으로 방역하느냐 이걸 우리랑 비교를 하게 됐을 때 의료진은 뭐 우리도 독일하고 못지않게 의료기술은 발달이 돼 있지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걱정이 듭니다. 네. 시스템은 누구 책임일까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였고요. 자, 7시 27분 24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박화영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따라 서울 들어가는 길 양재와 서초 사이 5차로에 고장차 서 있고요. 차도 많아서 판교에서 서초까지 10km 구간 밀립니다. 외곽으로는 그보다 조금 더 짧은 정체인데요. 한남에서 서초, 기흥, 동탄 부근에서 속도가 내려갑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개항에서 송내까지 부천 지역으로 밀리고 있고요. 안양터널 부근 3차로에는 고장차 때문에 꽤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안양터널 뒤쪽으로 8km 구간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위로도 교통량이 많이 늘고 있는데 동부간선도로 따라 강변북로 쪽으로 내려서는 길이 가장 빠르게 가장 길게 밀립니다. 상계교부터 강변북로 내려설 때까지 긴 구간 더딥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이 차가 새로 나온 산타페 더 프라임입니다. 강인한 외관과 편안한 승차감으로 잠깐, 외관은 딱 봐도 강인해 보이는데 속은 어떻게 알죠? 지금 타보시면 압니다. 가까운 현대자동차 시승센터를 방문하세요. 시승 신청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립스틱 원료가 지렁이? 한국산 무당거미에서 추출된 천연효소 아라자임이 천연 화장품으로 개발되어 수출까지? 네, 생물자원은 우리 생각보다 더 바이오 산업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은 물론 의약품 60에서 70%가 생물자원에서 얻어진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러한 생물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선 원산지 국가에 많은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군요. 생물자원이 국가 자산이 되는 시대, 생물자원을 보존하고 아끼는 일이 정말 중요하겠죠? 이 캠페인은 우리 생물자원을 지키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함께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우월적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한 부패 행위에 대해 5월 11일부터 100일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첫째, 인허가 및 계약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 둘째, 정보 및 편의 제공의 대가를 요구하는 등 감독 단속 권한 남용. 셋째, 허위 계약서 묵인, 인건비 미지급 등 예산 및 회계 권한 남용. 넷째, 각종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부패 행위 모두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청렴신문고, 부패 공익침해신고센터 등 온오프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 상담은 국번 없이 120이나 1398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보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호정 씨, MG 새마을금고는 어떤 금융이에요? 한결같이 당신만 바라봐주고 애인같이 당신만 사랑해주고 가족처럼 늘 당신 곁에 있어주는 아, 오직 나만 바라봐주는? 맞아요. MG 새마을금고는 당신만 바라보는 당신바라기 금융이에요. MG 새마을금고.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온 국민 관심이 메르스에 쏠려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시선은 좀 다른 것 같죠. 내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있고요. 오늘 새누리당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을 밀어붙일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를 떠난 국회법,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것도 관심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어제 우리 이상민 위원장께서 아주 화를 굉장히 내셨어요. 저도 잠깐 봤는데. 예, 그저께. 그저께죠. 예, 예. 네네. 참 그렇게 화를 내신 이유부터 잠깐 말씀해 주시죠. 아니 제가 이렇게 조금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죄송한데요. 아닙니다. 사람 예. 그럴 수 있죠. 다만 절차적으로 분명히 법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의 솔선수범에 대해 국회가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얼렁설렁 대충 넘어가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분노를 했습니다. 예. 예, 이거는 분명히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번 국회 본회의에서 그 가결 처리가 된 것이었거든요. 예. 이제 남은 건 국회의장께서 정부의 대통령한테 그 법률안을 이송하고 대통령은 그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수용하고 공포를 하든지 그건 또 그쪽에서 또 몫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그 국회법 이미 가결 처리가 되어서 된 그 국회법 개정안 중에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는 분명히 97조 국회법에 단순한 오자나 예. 숫자를 바로잡는 그리고 사전에 위임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의안 정리 사항이 아니고 예. 의결을 다시 번복하는 번안 사항입니다. 자구 수정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대충 사인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고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에서 제적 과반수 의원들이 출석하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번복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일반 개인도 이미 뱉은 말을 다 바꾸려면 분명히 그 설명이 있어야 되고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국회는 이미 30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서 예. 가결 처리한 건데 예. 종이 한 장 대충 떨렁해가지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점에 제가 분노를 했던 것이지요. 예. 근데 이게 자구 수정이 지금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자구 수정 숫자가 명백히 잘못됐다든가 글자가 오자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이걸 가결 처리할 때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예. 이건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도 똑같은 권한이 있는데요. 근데 사전에 이런 걸 위임한 적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번안 절차에 따라서 표결을 다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상민 위원장께서는 또 법률가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게 자구 수정이 아니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 텐데 지금 요구를 요청으로 바꿨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자구 수정이 아닐 경우에는 이게 아니라는 입장에서 볼 땐 요구와 요청이면 굉장히 내용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죠? 내용이 달라졌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글자 한자라도 법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법에 등자를 넣냐 안 넣냐 또는 어떤 의미로 했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여러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옥이나 오자의 경우는 모르지만 철자법이 잘못됐다든가 예. 그러나 요구와 요청은 그 의미가 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다를 수도 있고 뭐 큰 차이가 있냐라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지만 예. 그런 걸 바꿀 때는 법안 절차라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가결 처리하기 전에 요구를 요청으로 바꿨다고 한다면 뭐 그럴 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요, 지금 말입니다. 네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청와대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제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대통령이 또 법에 정한 권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걸 가지고서 뭐 지금 그렇다면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이건 입법과의 전쟁이다. 이 표현도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까지 저희 국회도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국회는 국회대로 의사결정을 해서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한테 보내고 대통령이 봤을 때 수용하기 어려우면 헌법상 보장된 법률안 거부권 재부의 요구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시 국회에 넘어오면 국회는 예. 다시 그걸 처리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예. 뭐 저희 국회도 그를 뭐 입법과의 전쟁을 한다 뭐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냥 이상민 위원장께서 추론을 하실 때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이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예. 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시행령은 법률에 따라서 법률에 맞춰서 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법이 마련됐으면 정부에서는 시행령을 법에 맞춰서 법의 내용에 맞게 하면 될 일이고 예. 문제가 되는 건 법에 맞지가 않을 때 문제인데 예. 아니 법대로 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왜 굳이 대통령께서 그 법대로 시행령이 법대로 하고 예. 법대로 안 할 경우에는 국회가 이거를 법대로 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끔 한 거에 대해서 예. 문제 제기한 건 저는 대통령이 근거도 없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예. 오히려 국회에서 법대로 정부에다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 아무런 실효성 있는 강제 수단이 없습니다. 예. 저는 그거를 오히려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되지. 아니 대통령께서 그 시행령을 법대로 하면 될 일인데 법대로 안 할 걸 생각하고 정부가 예. 뭐 국회가 독재하려고 한다. 알겠습니다. 예,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국회법 98조 2 제3항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등의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이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건 이제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여쭤보는 게 상임위원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상임위원장이라는 건 여소야대 국회가 예를 들자면 여대 야소국회로 바뀌든지 거꾸로 여대 야소가 여소야대로 바뀌면 구성이나 상임위원장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요.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아니 이게 국회가 거의 대부분이 예. 합의로 처리합니다. 아, 합의로 처리하는군요.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이지만 예. 다수당이 새누리당이지만 예. 거의 상임위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표결 안 합니다. 아. 본회의는 이제 표결을 각 개별 의원들마다 예. 하지만 그 상임위원회에서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 전 의원이 대부분 동의를 해야만 표결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대 야소가 되든 여소야대가 되든 국회 상임위원회가 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데 예. 제 마음대로 법무부나 대법원에다가 뭐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다고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그렇게 못합니다. 예. 이게 저 상임위원장이 그 상임위원회를 이끌고 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 반대쪽의 정파에서 반대하는 걸 일방적으로 없지요. 그렇군요. 예, 전혀 그런 건 전혀 근거 없는 기우에 불과하고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그걸 모르실 리는 없고 예. 다른 정치적 이유 뭐 세간의 새누리당에 뭐 등등의 그런 압박을 하거나 뭐 꿀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냐. 예. 근데 대통령께서 그 정도 저급한 정치를
하실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예. 저는 대통령께서 누가 참모가 잘못 입력을 했든지 예. 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만 또 하나는 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지금 오늘 다시 한번 만난다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새누리당 쪽에서는 오늘이 마지노라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인준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제가 보십니까? 보니까요. 예. 야당이 그 정부 대통령과 새누리당한테 요구를 하기를 그 자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은 황교안 후보자가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협조적이 아닐 때는 어떤 실효성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서 하자는 겁니다. 그 정도는 여당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청문회법과 이런 것 예.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돼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총리가 되실 분으로서 당연히 하셔야 될 사과 아닌가요? 예. 그 정도 받으면 원만하게 처리가 될 것이고 이거는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그 당내 여러 반발이나 예.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화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를 들면 청문회법 개정 같은 것만 이루어진다면 여기 총리 인준에 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는 그러니까, 건데요. 예,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은 후보자는 당연히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을 해야죠. 근데 그리고 후보자들마다 이런 것이 선례가 돼서 버티면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좀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도 부담스럽지 않나요? 지금 메르스 전국인데.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저희 당내에서는 황교안 후보자가 총리 자격이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조건에 그 인준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굉장히 그 국민들 보는 따가운 눈총을 의식한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메르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골치가 아픈데 박원순 시장이 또 여기에 뜨거운 인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새누리당 비판을 하고 야당을 지키기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지금 메르스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 고통을 겪고 있고 경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국민들이 지금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이 도탄에 빠져 있는 국민들을 어떻게든 보호하고 안심시키고 해야 될 정부가 지금 자꾸 쌈질하면 되겠습니까? 국회하고 쌈질하려고 하고 또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저 늑장 대응보다는 과대 대응이 더 오히려 낫다라고 할 정도로 적극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장을 오히려 격려하고 협조해야 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리석은 행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원장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영환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환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어제 이사회를 열고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폐로, 그러니까 이제 문 닫는다는 얘기죠. 이거 권고를 받아들여서 고리 1호기 이제 완전히 문 닫는 모양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한수원 입장은 그 전력 수급에 큰 문제가 없고 원전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에너지 정책 추진이라는 대의에 공모하겠다. 산업통상부 자원본부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안전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내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데 경제성에 있어서는 이견이 좀 있네요. 예, 그렇군요. 경제성. 근데 이게 이제 원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사실은. 예, 그렇죠. 3,000년 정도 이거 놔둬야 될 거래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 조석 한선 사장이 전 임직원 앞으로 이메일 보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자신이 TF 팀장에 대해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준비를 철저히 나가겠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구멍가게 문 닫히고 꽝 닫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해체를 해야 되는데
이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이 해체 기술이 상당히 우리나라가 미흡하다. 자칫 해체가 되는 당사는 유출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실제로 해체하는 기술이 38개 핵심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17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워낙 예민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니까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예, 그렇죠. 자, 좀 희망적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이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원조죠, 펜텍. 여기 또 문 닫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그렇죠. 이 벼랑 끝에서 로프를 잡았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광학기기 전문 제조업체인 옵티스가 이건 컨소시엄이 이제 인수에 나섰는데요. 예. 법원이 양쪽이 이제 그 M&A 계약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허가했죠. 예. 그러니까 법정 관리 폐지한다. 그러니까 펜텍을 청산하는 것보다 살리는 게 낫다. 예. 왜냐하면 이제 문 닫게 되면 협력사가 500곳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한 일자리 만들기, 경기부양책, 산물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펜텍 그래도 좀 잘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시 회생하게 되는 게 아직 확실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지난해 8월에 법정관리 들어간 사이에 세 차례 매각을 시도했는데 모두 다 무산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희망 고문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이 인수하는 옵티스 일대주주가 뭐 사모펀드인데요. 예. 이 사모펀드의 운용사가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라고 이제 진대재 전 삼성전자 대표가 맡고 있는 운용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떻게든 삼성 쪽에 영향이 미쳤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예. 실제 매각이 성사되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어쨌든 대한민국 원조 벤처인데. 그렇죠. 펜텍이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맨날 뭐 젊은 사람들한테 창업의 꿈을 키워라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예? 창업했는데 결국 이렇게 망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거는 이 하나의 롤 모델을 삼아서라도 꼭 좀 살려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초에 그렇게 많이 대두되던 갑질 문제, 여전한 갑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 지금 이런 문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선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본사의 갑질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은 피자업계입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피자 헛술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했는데 예전에 정기조사는 달리 사전에 예고 없이 현장에 조사 인력이 파견됐죠. 그러면서 가맹점 판촉비용 떠넘기는 거, 창업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에 부풀려서 제공한 혐의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부분의 이 갑질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프랜차이즈의 갑질 문제 근본적으로 손보겠다라고 나섰으니까 이 부분 다 진짜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 있죠. 이 7월에 국제선 항공권 유료 할증료가 동결된다 그러네요. 예? 이게 국제선은 동결이 됩니다. 오르지 않는다는 건데 국내선은 1,100원 올라요. 국내선은 오르고 멀리 가는 거는 안 오르고 가까이 가는 건 오르네요. 이게 이제 그 싱가포르 국제 석유 시장에서 거래된 항공유 평균 가격에 따라 나눠지는 건데 이게 국제선은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한 달 요 중간을 가지고 기준을 하고 국내선은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기준하니까 이 시간적인 차이가 이렇게 각각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건데 이 유료 할증료에 대한 비판 많습니다. 그렇죠. 이거 항공사 부담 줄여준다고 2005년도에 만든 건데 이게 국토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다. 일방적으로 항공사에게만 유리하게 특혜 준 것이다. 그렇죠. 이거 통보해야 된다는 얘기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시흥 백옷 신도시에는 클래스가 다른 엄마들이 있습니다. 보내는 학교도 누리는 문화도 사는 공간까지도 좋겠다. 할라비발디 엄마들.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 시흥 백옷 할라비발디 캠퍼스 2차 주택전시관 개관 중. 문의 1688-2600.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매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올레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올레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